안녕하세요. 세계를 읽다 셰익스피어입니다. 한국 언론이 소개하지 않는 다양한 뉴스를 대신 읽어드립니다. 함께 세계를 읽으러 가볼까요? 2025년 8월 11일 역사가 바뀌는 순간. 바로 어제 2025년 8월 11일 현지 시간으로 호주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르면 11일 내각회의 승인 후 발표 예정이었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정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의 존재와 평화를 인정해야 하고 무장단체 하마스를 배제하며 비무장화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결정은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조건부 승인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승인했다는 상황에서 서방 선진국들이 줄줄이 팔레스타인 승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주의 이번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중동 정세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첫째, 서방 국가들이 왜 갑자기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기 시작했는지. 둘째,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셋째,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의 중동 외교와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입니다. 이번 결정은 호주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미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여러 서방 국가들이 연이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제 여론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쪽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호주도 그 대열에 합류한 셈입니다. 마크롱 공식 발표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할 예정이라는 프랑스의 선제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도미노의 첫 번째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신중한 합류가 이어집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 타임스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번 주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인데 이런 영국조차 팔레스타인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캐나다의 동참과 집단 행동. 프랑스, 영국, 캐나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행동 확대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들의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서방 진영 내에서 조율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국 내부적으로도 팔레스타인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진보 진영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런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호주는 미국과 발맞추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최근 국내외 상황이 이런 결정을 촉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시작된 가자 전쟁은 국제 여론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굶주림과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한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포함한 두 국가의 법을 외교 무대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트럼프 2기 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견제입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서방 국가들이 서두르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트럼프는 강경 우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안보 포퓰리즘 정책을 편파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기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는 등 매우 친이스라엘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트럼프 2기 정부 하에서 더욱 어려워질 팔레스타인 승인을 지금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국내 정치적 배경이 큽니다. 각국 내부적으로도 팔레스타인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진보 진영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런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과 8일 전인 8월 3일 시드니에서는 30만 명 이상이 참여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는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 중 하나로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인도적 참사에 대한 분노와 우려가 폭발한 자리였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의 고통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상황에서 호주가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유대계 단체와 보수 진영은 이번 결정을 테러 단체를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반대로 진보 진영과 팔레스타인 지지 단체들은 의미 있는 선언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이스라엘과의 무역 군사 협력을 끊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옹호단체인 APA는 이번 발표를 정치적 장식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호주가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외교 경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측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 바르센 아가베키아는 호주의 결정이 재정 투명성 강화, 선거 실시, 제도 개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발표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이번 결정은 미국과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국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의 거부권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면서 국제사회의 균형점이 서서히 이동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의 이번 결정은 이런 흐름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서방 진영 내에서의 고립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팔레스타인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해왔어요.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줄줄이 팔레스타인을 승인하기 시작하면 이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승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제재 압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스라엘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정부 차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유엔에서의 입지 약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2012년 11월에 유엔 총회 옵서버 국가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지위는 주로 거부권이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이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겠다고 위협하여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자격을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의 연쇄 승인이 계속되면 미국도 언제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제적 압력이 임계점을 넘으면 미국도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동 지정학에 새로운 판도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확산되면서 아랍 국가들도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던 아랍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우디는 아랍 세계의 맹주 역할을 하는 국가이거든요. 이란의 영향력 확장도 우려됩니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될수록 이란의 지역 내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 하마스 등을 통해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승인받으면 이란이 이를 활용해 중동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정세 변화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이 주요 공급국인데 이들 국가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산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국은 최근 중동 지역으로의 방산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폴란드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무기의 두 번째 큰 구매국이었어요. K전차, 청궁 방공 시스템 등이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죠. 건설 플랜트 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 건설 플랜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어요. 네옴시티, 아룰라 등 사우디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중동 정세 변화가 이런 프로젝트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균형 외교의 한계와 딜레마. 한국은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이스라엘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아랍 국가들과도 경제적 협력을 확대해왔어요.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 변화로 이런 균형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아랍 국가들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죠. 한국은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안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아랍 국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써왔어요. 하지만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 승인에 나서면서 한국도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계속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동 정세 불안은 항상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정유, 화학, 해운 등의 업종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최근 팔레스타인 승인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때마다 원화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달러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무역 수지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한국의 대중동 무역 규모는 연간 약 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이런 경제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이란 무역의 경우 국제 제재 강화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재정리. 이번 호주의 결정은 미국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승인을 반대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의 태도 변화가 이어진다면 미국도 장기적으로 정책 조정을 고민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호주의 조건부 승인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개혁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승인은 보류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사회에서 호주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외교 경제 관계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호주는 이스라엘과 농업기술, 방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변화도 주목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호주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은 단순한 외교 선언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국내 여론, 국제 흐름이 모두 맞물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결정이 중동 평화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로 이어질지 아니면 선언에 그칠지는 앞으로 몇 년간의 국제 정세가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개인으로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특히 국제 업무나 외교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8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지정학적 변화와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모든 내용은 공식 소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추측이나 미확인 정보는 배제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을 주시하며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읽다 셰익스피어는 한국 언론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세계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